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9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3개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세기 중국 철학의 1인자로 평가되는 펑유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인간의 모색을 세간적, 출세간적, 초세간적의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 답을 찾아가는 것을 세간적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세간적인 모색의 예를 2-3가지 들어보세요. 2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을 출세간적이라고 합니다. 출세간적 모색의 예를 2-3가지 들어보세요. 3번,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찰하여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을 초세간적이라고 합니다. 초세간적인 모색의 예를 2-3가지 들어보세요. 자, 오늘 질문은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은 약간은 우리가 생소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20세기 중국 철학의 1인자로 평가받는 펑유란 선생이 있습니다. 자, 이 펑유란 선생이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 정말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20세기 중국 철학의 1인자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중국 철학의 정신 해서 신원도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머릿말 쪽을 보면 이 세간 철학, 출세간 철학, 초세간 철학 뭐 이런 이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펑요란 선생이 처음 사용한 표현은 아닙니다. 불가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이고 유가에서도 이렇게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그 동양에서는 상당히 그 일반적으로 사용된 어떤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서양 학문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고유의 이제 동양 학문이 이제 좀 그 배척을 당하면서 이런 표현들에 우리가 좀 생소한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 동양적인 어떤 동양 철학의 그 흐름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용어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문제들을 만들어 보았고요. 또한 이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의 어떤 그런 수양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표현이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중국 철학의 1인자로 평가되는 풍우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인간의 모색을 세간적, 출세간적, 초세간적의 3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세 가지 질문의 전제가 되는 이제 문장이 되겠고요. 자, 먼저 세간적부터 이제 문제를 담았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 답을 찾아가는 것을 세간적이라고 합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 세간적인 모색의 예를 2-3가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세간적이라고 할 때 한문을 보면 세상 세자에 사이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세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눈으로 이 보이는 세상이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서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철학,
또는 삶 또는 태도를 이제 세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세간적인 모색의 예를 두세 가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 철학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신원도 이 책을 보면 이제 이 펑요란 선생은 이제 세간적인 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지니는 생활인 일용을 중시하며 정치를 말하고 올바른 덕목을 논하되 성인, 즉 최고 경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철학이나 삶의 태도를 세간적이라고 한다. 예, 이런 맥락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자, 다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철학 또는 삶의 태도를 세간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세간적인 모색의 예를 우리가 이제 동서양의 철학사를 살펴보면 일단 서양에서는 이제 소피스트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요.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제 그 시대에 실용적인 학문 그리고 실용적인 철학을 이제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공명을 누릴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가르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이제 소피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이제 우리 동양으로 와서 이제 뭐 중국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제자백가 춘추 전국시대에 이제 제자백가 여러 가지 철학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종행과 연행과 뭐 이런 이 정치 사상가들이 있었고요. 또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 사상,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세간적인 철학 내지는 삶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일상생활을 중요시하면서 정치를 논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덕목들을 이제 논하는 그런 이제 철학 내지는 삶의 태도로서 성인, 이제 우리가 성인들, 인류의 스승, 성인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최고 경계, 최고 경지 이런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덕목들 그리고 가치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문제에 한정해서 살펴보는 그런 태도라고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을 출세간적이라고 합니다. 출세간적 모색의 예를 두세 가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세간적이다. 출세간적. 예. 날 출자를 씁니다. 자, 세간은 이제 세상 속이라는 이제 세상 속 이렇게 보면 되고요. 출세간은 세상을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이 삶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의 삶을 벗어나서 세속 사회를 벗어나서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과 그들이 소유하는 것에서 떠나 최후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철학이나 삶의 태도 이것을 이제 출세간적인 어떤 모색의 태도
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동양에서는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어떤 도가 사상, 예, 세상을 등진다. 예, 이런 이제 그런 표현, 도가 사상, 이제 신선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술통 속의 철학자, 예,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가르침을 구하려고 철학자를 찾아왔는데, 디오니소스인가요? 예. 철학자를 찾아왔는데, 알렉산더 왕에게 햇볕이 가리니 좀 비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제 그런 어, 어떤 사상, 견유학파, 예,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출가를 하고 그런 도를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구도자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출세간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출세간적 모색의 예를 두세 가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 노자와 장자의 도가사상, 신선사상, 또는 견유학파, 그리고 하는 그런 분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세간적인 그런 모색의 태도,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찰하여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을 초세간적이라고 합니다. 초세간적인 모색의 예를 두세 가지 들어보세요. 세간적 그리고 출세간인데요. 자, 이 초세간은 이제 이 출세간을 이제 넘어서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이제 펑유란 선생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펑유란 선생의 이제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세속 사회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회 속에 있으면서 이 세속의 사회를 넘어선 철학이나 삶의 태도를 이 초세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최고의 경계를 추구하되 결코 이 일륜일용에서 떠나지 않는 철학이나 삶의 태도.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요, 일륜일용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일륜일용 속에 있는 철학이나 삶의 태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좀 어렵게 쓰여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되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삶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철학을 이제 초세간적이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초세간적인 철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이제 보면은요, 공자의 유교 사상, 예, 그리고 석가모니의 이제 대승불교 사상,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리고 이제 좀 더 중세 이후로 가면 칸트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러한 초세간적인 모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수의 기독교, 마호메트의 이슬람교도 이 초세간적인 그런 모색의 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자와 장자의 도가사상이나 신선사상, 이러한 사상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을 좀 등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자, 그런데,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 이런 가치들을 초월해서 궁극의 이 중요한, 예, 가치들을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또는 그것을 추구하는 철학을 이제 초세간적인 태도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석가모니가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이제 온갖 그 모색을 합니다. 극한의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그 스승들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명상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데요. 그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의 석가모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출세간적인 어떤 그런 모색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깨달음을 얻은 뒤에 석가모니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와서 철저하게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되,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초월한 궁극의 그 가치들을 가르치고 설파하면서 나아가지요. 공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나이 50에 지천명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출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천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14년간 주유천하를 하면서 이 세상에 천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군주를 찾아 헤매면서 가르침을 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자의 어떤 그 깨달음 이후의 모습, 석가모니가 깨달은 이후의 모습, 이런 부분들은 이 초세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그 자신들의 철학을 이 세상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 초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예수와 마호메트, 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도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서 가르침을 폈습니다. 자, 마호메트의 이슬람교도 철저하게 삶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을 등지질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뿌리박고 살아가되, 보다 높은 곳에 눈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르침을 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걸 이제 초세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불교라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알고 있는데요. 중국과 이제 한국의 이 불교는 이 선불교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이제 그 맥락을 좀 이렇게 품고 있는데요. 선불교에서는 이제 원을 이렇게 하나를 그립니다. 원을 하나를 그려서 이제 우리가 9시 방향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그 9시 방향에 출발하는 그 지점은 바로 세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그 위로 돌아서 3시 지점으로 오면 이 3시 지점을 출세간의 지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시 지점에서 다시 6시를 지나서 다시 원위치인 9시 지점으로 오는, 그래서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죠. 자, 한 바퀴 공부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데,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하고 한 바퀴 공부를 하고 돌아온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세간적인 태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바퀴 돌아서 초세간적인 모색을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은 이제 초세간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이걸 이제 선불교의 어떤 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세간적, 출세간적, 초세간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 중국 철학의 1인자로 평가되는 20세기 1인자로 평가되는 이 펑요우란 선생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펑요우란 선생의 이 책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 공자 유교의 어떤 이런 모색들,
그러면 노장자 사상들, 이런 중국의 이제 그 철학들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철학은 궁극적으로 이 초세간적인 어떤 그 가치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금은 생소해 보이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본 것은 우리가 이제 동양 문화의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간, 출세간, 초세간이라는 이 표현들을 조금은 우리가 알고 앞으로 그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